이준석 대표 모습 나온 김에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이준석 대표를 두고 지금 설전이 벌어졌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허지원 변호사님? 네, 바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두고 이 현역 의원들 간에 설전이 이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건데요. 먼저 이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람은 김미애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SNS 글을 단톡방에 옮기면서요.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방선거에 지장이 크다라는 취지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 정경희 의원, 조명희 의원 같은 여성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나 지도부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박수영 의원도 지역에서 항의성 민원이 굉장히 많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윤상현 의원이요. 아직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니냐. 확실하지 않은 걸로 당대표를 흔들지 말고 일단 좀 신중히 행동하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니까 한규호 사무총장 또 김웅 의원도 공감을 표시하고 윤 의원이 맞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수영 의원이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반박에 나섰지만 공개적인 논쟁으로 더 이어지지는 않고 대화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짜 술렁일 것 같긴 해요. 그것도 당대표 지금 이 신상 관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도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뭐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뭐 강윤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에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건데 폭로를 한 내용들을 보면 성접대를 받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7일 최고위원회에서 그 강윤석 변호사의 입당, 그러니까 복당이죠. 복당이 불허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더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죠. 특히 현장에서 선거에 직접 뛰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중도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성 표심이 많은 부분 돌아설 가능성도 있고 대표가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는 대체적으로 인물에 대해서 투표도 하지만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야 많이 알려진 인물들인가 그런데 지역에서는 보통 줄투표라 그래서 당을 보고 찍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에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이런 의혹 논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해 12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었지만은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9일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 복당이 되면 관련 유튜브 영상을 내리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강 변호사와 통화한 1분 6초짜리 녹음 파일까지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는 이어서 성접대 의혹,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서 허위라고 반박을 했고 강용석 변호사가 복당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이제 사실 이준석 대표가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대화가 오간 걸 보니까 뭐 실제로 전화를 걸었을 때 이 대화부터 쭉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고 우리 대표님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이제 답답하고 좀 이제 화가 난다는 얘기겠죠. 다 고발도 취하고 영상도 내리고 다 할게 우리가 싹 없애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복당 신청 접수한 건 봤는데 최고위원들 어차피 투표할 텐데 지금 상태로는 쉽지 않겠네. 대표님이 잘해주시면 뭐 대표님 뜻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좀 저자세로 나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나이 차이는 강용석 변호사 나이가 더 많을 텐데 뭐 하여튼 보시죠 라고 이렇게 영상을 내려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그 대화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성배 변호사님, 강용석 변호사도 저 대화 내용 공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용석 변호사는 녹음 파일이 공개된 지난 9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 측이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SNS에 글을 올려서 브로커 기자가 영상을 내리고 상호 고발을 취하하면 복당을 허용하겠다며 저에게 먼저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밑 협상을 주도한 인사는 이준석 측 브로커 기자라고 폭로합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자료라면서 연루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사진과 녹취록 그리고 수사 기록에서 발췌하였다는 문자 리스트도 공개했습니다. 하하. 이 공방이 점입 가격입니다. 브로커 기자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용석 변호사 원래 되게 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잘 알죠.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에 좀 지방선거에 출마 의지를 실제로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한테 대뜸 갑자기 전화해서 그런 일이 터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 공격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미 12월에 제기했을 때 저는 형사적으로 이미 다 고소를 했고 그리고 상대 쪽에서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서로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모두 알고 싶은 게 그냥 이준석 대표께서 성상납 있었다 없었다 저는 확실하게 다 허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이 사안이 지금 경찰 조사 중이라는데 실제로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허지원 변호사님. 네, 이준석 대표 측에서요. 이미 처음 의혹이 제기됐던 작년 12월에 벌써 고소를 진행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가세현 출연진인 이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를 정통망법상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고요. 반대 측도 이준석 대표를 고소를 했어요. 뭐 알선수재 혐의 이런 것들로 고소를 한 상황에서 서로 고소가 돼서 서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 과연 이 성상납이 있었냐 없었냐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뭐냐라고 물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한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미 허위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소식이 지금 들리는데 권상희 평론가님 어떤 얘기입니까? 네, 대선 국면에서 김혜경 씨 리스크이기도 했었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언론이 상당히 떠들썩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경기도청의 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이 법카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 이 경기도청의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가 도청에 근무하는 기간, 그러니까 그 근무 기간이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를 조사했는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 의심 내역 건수가 70건에서 80건인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네. 액수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 돈은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의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언론 취재에 의해서 이 지금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돈은 해당 내용 3가지로 지금 의심 내역을 정리했는데요. 김혜경 씨 제공 목적의 음식물을 포장한 것과 또 코로나19 사적 모임 제한에 따라서 음식점 쪼개기 결제, 그리고 김 씨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에 취소하고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등 이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앞으로 이 수사 진행에 따라서 혹시 소환하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른바 K-나이, 한국식 나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만 나이로 하겠다는 건데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대표님 몇 살이죠? 38 아니 36이요. 왜 갑자기 2살이나 어려져요?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나이가 3개예요. 3개나? 아우 복잡해. 이제 통일할 때도 된 거 아니야? 국제 표준에 맞춰 통일하는 걸로 바꿔볼까요? 오케이.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후보님 전화 받으세요. 좋아, 빠르게 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자,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저 포함 6명 만 나이 한 살씩 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지용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이 지금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바로 어제 인수위원회에서 사회적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내년 초까지는 관련된 법 정비를 마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1962년에 우리 정부는 세금 등 법률과 관련된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 만 나이 출생연도 기준이 한국식 나이 3개가 계속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데 앞서 허지원 변호사님, 앞서 대선 때 그 홍보 영상 만든 거 국민의힘에서 거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3가지 나이가 있다는데 어떻게 3가지가 나와야 하면 계산법 있어요? 굉장히 복잡했었죠. 그동안 3가지나 네. 있었어요. 만 나이는 쉽게 말하면 생일날 미역국 먹으면서 1살 먹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었냐면 한국식 나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출생일부터 일단 1살에 시작해서 매년 1월 1일에 떡국과 함께 나이를 먹는 이 나이가 있었고요. 또 하나 연나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0살에서 만 나이처럼 시작을 하는데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또 해당 나이를 계산하는. 그래서 연나이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요. 2002년 5월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면은 21살이고 연나이로 계산하면은 20살이고요. 만 나이로는 19살이 됩니다. 근데 계산법에 따라서 최대 2살까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각자 되고 싶은 나이, 각자 유리한 나이로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만 나이 계산법으로 바뀌게 되면요.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만약에 12월 31일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 바로 1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0살입니다. 그리고 새해라고 해서 1살 더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생일인 이듬해 12월 31일이 돌아오면 그때서야 1살이 더 먹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일리는 있어 보여요. 다만 이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좀 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만 나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